Three, two, one.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87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홍보 콘텐츠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사무처장 신미입니다. 네, 운영기획팀 활동가 엄재입니다. 꾸벅 인사. 네. 소녀과정이라고 며칠 전 슬퍼하더니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아니, 소녀과정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살짝 그래도 기쁜 이야기를 하려고 해서 소녀과정 네. 멘트 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네, 우선 제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요. 미디어 탈곡기 영상화가 시작되고 나서 엄재희 활동가는 처음 모시는 거예요. 엄재희 활동가가 본인이 운영기획팀 활동가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해줘야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좀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운영기획팀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사실 무슨 일을 하느냐 이렇게 써놔서 제가 한참 고민하다가 뭘 얘기해야 되나 하다가 지금은 어쨌든 뭐 집회 시위를 약간 중점적으로 하면서 직접 행동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이 검언 유착 관련해서 계속 팔로우업 하면서 이제 뭐 대응도 고민하고 그다음에 논평도 쓰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보충하자면요. 엄재희 활동가가 집회 시위 담당이 아니고요. 저희가 집회와 시위만 하는 게 아니라 언론개혁 이슈 관련해서 다양한 쟁점들이 있고 저희가 4월부터는 이거 채널A 관련한 그렇습니다. 진상규명이 언론개혁의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여서 집중적으로 지금 엄재희 활동가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희가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많이 했는데요. 원래 저분이 집회와 시위 담당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엄재희 활동가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제 민원련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하고 관련해서 이제 거리로 나가서 시위도 하고 어떤 성명을 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항상 그때 마이크를 잡으면서 좀 이야기 이제 진행을 하는 걸 엄재희 활동가. 처음 해봤습니다. 네네. 처음이셨어요? 네네. 근데 이렇게 숫달되게. 잘했어요. 네. 네. 저희 관련 영상은 민원련 유튜브 계정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엄재희 활동가가 이야기한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스포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오늘이 촬영 날인데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자로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금요일에 이동재 씨가 구속된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민원련 내부에서도 어쨌거나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쫓던 사건이기 때문에 소소하게 그래도 좀 사건이 풀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기뻐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은 저희는 이렇게 좀 기뻐했지만 일부 언론에서 강요 미수인데 무슨 구속영장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혹은 MBC는 압수수색도 안 했으면서 일개 기자한테 구속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구속이 될까 처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저는 당연히 이번 사안에 있어서 이동재 기자는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유는 이번에 저희가 1차로 협박죄, 네. 그다음에 2차로 이제 강요죄 이렇게 해서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이었지만 지금은 한동훈 검사로 밝혀진 분 해서 5명을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핵심 당사자죠. 핵심 피의자 이동재 기자인데 이동재 기자 같은 경우는 이 협박 취재 과정에서 협박과 강요를 한 혐의가 상당히 이제 드러났는데 그것도 엄청난 중죄지만 더욱 이번에 이렇게 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처음 이 사건이 3월 31일 MBC 첫 보도로 알려졌고요. 저희가 4월 7일 고발을 하면서 본격적인 검찰의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벌써 3개월하고도 10일
거의 100일이 100일이죠. 지났죠. 그 과정에 초기에 4월 초 채널A에서 그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을 네, 합니다. 근데 진상조사하기도 전에 이동재 기자가 가장 이번 취재 과정의 핵심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 노트북 다 포맷을 하죠. 네. 그냥 포맷한 게 아니고요. 전문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다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이제 은폐를 하고 또 실제 거짓말도 해요. 네.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네. 라고 또 거짓말하고 그런 거짓말 정황을 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허위로 보고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는 조직적인 증거 인멸인데 이 죄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 협박죄나 강요죄에 대한 성립 이전에 이미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한 것만으로도 아주 중죄이므로 그것만으로도 구속사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이동재 기자에 대한 소환 조사나 또는 수사가 아주 더디게 이루어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결과는 사실 아직 뭐 법원까지 가지 않고 판결도 안 났지만 흔히 이럴 때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그 검언유착 협박 취재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첫 열쇠를 연 것이다, 첫 걸음을 내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한 개인의 인신이 구속된 거를 뭐 기뻐하겠습니까? 다만 이 사건이 워낙 중대한 사건이므로 진상규명을 위한 불가피한 네. 수사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장님이 아무래도 이제 이거는 협박죄라든지 그런 뭐 어떤 본인이 PC와 휴대폰 이런 거를 다 포맷하는 어떤 조직적인 은폐 이런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당연히 구속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사건을 가장 열심히 팔로우업했던 엄제이 활동가가 봤을 때는 구속영장 발부부터 구속까지 갈 수 있었던 결정적 사유가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서울중앙지법 김동영 영장전담 부장 판사가 이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아 보인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앞서서도 이제 그 증거인멸 과정을 좀 얘기해 줬는데 제가 좀 약간 자세히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진짜로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MBC 보도가 3월 30일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 날에 이동재 기자가 회사에 보고를 합니다. 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 동료들과 함께 술집을 찾아갑니다. 진짜. 나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찾으러 갔다 올게 라고 술집까지 방문했는데 근데 그 다음 그러니까 4월 6일 날에는 사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내가 어디다 숨겨놨다라고 말을 바꿔서 그 술집에서 신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통신사에다가 나 네. 휴대폰 잃어버렸다는 가짜 신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 동료 기자한테 속인 거잖아. 나 휴대폰 잃어버렸으니까 같이 찾으러 가자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어떤 주도 면밀하게 증거인멸을 해왔고 근데 PC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윈도우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해서 포맷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동재 기자 PC가 윈도우 10으로 드러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윈도우 10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증거인멸을 해왔던 이 과정 전체를 통틀어 본다면 이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증거인멸할 우려가 네. 있겠구나라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실체적 진실이 소명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법원도 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동훈 판사가 이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라고 네.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거의 결정적인 건 2월 13일 그렇죠. 이동재 기자와 그 다음에 그 후배인 백승우 기자가 부산 고검을 방문한 윤석열 총장이 네. 그때 부산 고검을 방문합니다. 거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지방의 그 지검 고검을 격려 방문하는 자리인데 첫 번째로 한동훈 검사장이 근무하는 부산 고검을 가게 되죠. 그리고 서울 그 법조 기자들, 그러니까 서울 검찰 출입하는 법조 기자들이 동행을 하는데 유달리 채널A는 백승우, 이동재 기자 둘 다 갔고요. 그 다음에 따로 한동훈 검사장을 만나서 지금은 얼마 동안 대화를 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3명이 장시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당시 3자 대화 녹음 파일이 바로 백승우 기자 핸드폰에서 나중에 녹음 파일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일부 녹음
파일이 지금 전문이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호 기자가 주진호 변호사 죄송합니다. 동명이인. 네, 동명인. 진우야 미안해. 주진호 변호사가 어제도 공개를 했습니다. 일부 녹취록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동재 기자가 이철 씨에게 감옥으로 편지 보냈다. 그 다음에 네. 신라전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유시민 이사장 언급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그 대화 내용이 결정적 공모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재 기자 측에서는 그 자리에서 언급은 있었지만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 난 관심 없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이때 대화는 사실상 공무로 벌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그때의 대화 내용이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때의 녹취록이 다 확보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확보가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엄제이 활동가와 신미 사무처장님이 왜 이동재 씨가 이제 구속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결정적인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문제는요, 지금 채널A 측에서는 뭐 특종을 위해서 기자 개인의 일탈이었다라고 꼬리 자르기를 했고, 이동재 씨 본인은 사기꾼과 MBC 뭐 여당의 합작 이런 식으로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 보도가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좀 이동재 씨한테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막상 이 문제가 뭐냐면 검언 유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검을 맡고 있는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엄제이 활동가가 이야기를 해줄까요? 네. 일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이제 출석 요구를 한 두세 차례 한 걸로 나와요. 근데 세 차례. 네, 세 차례를 네.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는데 이 비밀번호를 아직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이제 그 내용을 열어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어떤 검찰의 그 수사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이제 이 현직 검사장이 이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네, 맞습니다. 하고 있죠. 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쨌든 저희는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강제 수사도 필요하지 않냐. 왜냐면 어쨌든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 검찰 출석 요구에 2, 3회 불응하면은 바로 체포영장 발부해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약간 너무 특혜성이죠. 사실 3번이나 불응한 상태에서도 네, 아무런 그렇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저희는 뭐 강제 수사도 필요하지 않나요? 핸드폰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이런 문제에서 엄제이 활동가가 짚어준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처장님이 좀 덧붙여 좀 이야기를 해주실 부분 있을까요? 네, 한동훈 검사가 왜 이렇게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근데 그 핵심에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이 3자의 대화 녹음 파일이 그러니까 지금 수사팀이 확보를 하면서 수사의 속도가 붙고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 이렇게 수사팀이 하겠다라고 대검에다가 수사 중간 보고를 합니다. 근데 대검에서 보류를 시키죠. 보류를 시키면서 그 와중에 나온 것이 뜬금없는 윤석열 총장이 강행한 전문수사 자문단 네. 소집이었습니다. 전문수사 자문단 소집은 사실상 검찰이 아주 민감하고 중요한 수사를 했을 때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수사팀과 또는 지휘팀이 의견이 엇갈리거나 이럴 때 그 해당 수사팀이나 또는 대검에서 네.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건데, 이례적으로 이동재 기자 측에서 전격 원래 소집 권한도 없는데 요청을 하고 그것이 요청 닷새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밀어붙여서 강행해서 근거도 없는, 법령에도 없는 자문단 소집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게 자문단 소집이 논의가 되고 이루어지는 일주일 동안 수사팀이 이동재 기자 구속해서 본격 수사해야 된다, 한동훈 검사 소환해야 된다, 이게 다 중단이 됩니다. 네. 그게 6월 초부터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6월 초부터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문수사 자문단 근거 없다, 중단하라. 그리고 수사팀에 대해서 대검과 윤석열 총장은
측근이 관련된 사안이니 손을 떼라라는 추후 수사 보고만 받아라. 뭐 그렇죠. 수사권 지휘를 결정하기까지 2, 3주 정도 네. 수사가 사실상 거의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지지부진했죠. 네. 그러는 와중에 한동훈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 또 초기에 이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그 사이에 이 결정적인 증거들은 사실 인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도 그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또 아이폰에 같은 경우 이거를 10번 이상 포렌식으로 틀리면은 그게 핸드폰 내용이 다 초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렌식으로 말씀하신 예, 것처럼 하게 되면 또 상당한 네, 기간이 시간이- 소요가 돼서 수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한동훈 검사는 그동안에 주요 사건들 얼마나 많이 본인이 직접 지휘하고 수사도 했고 네. 검찰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는데 이런 사안에서 본인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본인이 떳떳하다며 그리고 본인은 지금 공모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 대해서 그 증거를 다 공개하면 오히려 진상규명을 해서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빨리 증명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지 네, 네. 그거는 참 이해하기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처장님이 좀 덧붙여서 검언유착에서 검에 해당하는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줬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방송이 촬영하는 날이 20일 월요일이잖아요. 네. 4일 후에, 그러니까 24일 이번 주 금요일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되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동재 씨, 한동훈 씨 모두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했던 장본인들인데 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동재 씨뿐만 아니라 한동훈 씨 조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그 수사를 그러니까 피의자나 네. 또는 수사 당사자들이 수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네, 네, 이럴 때 네. 이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이 수사심의위원회 1차 요청자는 이철 전 네, 대표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유는 이 이동재 기자 측에서 이철 전 대표는 피해자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강압이나 또는 협박에 본인이 뭐 공포를 느끼거나 그걸로 뭐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바가 없다라고 네. 주장을 하니 이철 전 대표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수사를 속개해달라. 당시는 이철 전 대표가 냈을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해서 네. 그거는 이제 대검이 다 운영을 하는 거라서 이 자문단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참 예측하기 어려운 검찰 편들기가 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이러는 와중에 이철 전 대표가 그러면 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따로 받겠다 해서 네, 신청을 네. 한 겁니다. 그랬는데 전문수사자문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이거 하지 마라 라고 중단을 시키니까 그거를 요청했던 이동재 기자가 갑자기 나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 형평성 어긋났다, 이거 문제 있다 이러면서 본인도 이동재 기자 측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민원연도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수사의 형평성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가 빨리 속개가 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 또 소환 조사 이게 빨리 돼야 되는데 오히려 피의자들이 본인들이 수사가 부당하다면서 심의 요청을 하면서 수사가 지연되니 저희도 이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희도 소집 요청을 합니다. 네. 그랬는데 갑자기 또 한동훈 검사도 또 소집 그러니까요. 요청을 하고 또 뭐 시민 단체를 자처하는 또 한 모임에서도 하고 이렇게 네. 돼서 5군데가 하게 되는 진풍경이 벌어졌는데요. 어찌됐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수사팀에서 의견을 냅니다. 네, 그리고 또 당사자들이 의견을 내게 되는데 이 수사팀에서는 당연히 이동재, 한동훈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해야 어느 정도는 된다. 해야죠. 네. 예, 그 수사 결과를 보고를 할 텐데 그 와중에 이동재 기자는 구속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네.
그거는 법원이 발부한 거니까 네, 네. 이유가 상당하다 해서 발부한 거니까 구속영장 발부가 됐으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가 좀 더 강도 있게 돼야 되냐 안 되냐 요게 초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또 본인도 신청을 해서 여기는 나와야 됩니다. 네. 지금 소환은 계속 회피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나와서 본인 입장 내야 되고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심의위 24일 심의가 개최되기 전에 한동훈 씨 조사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지 검찰 수사 심의위에서 어떠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씨가 뭐 발언을 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이 하겠죠? 네, 이번에 이동재 기자 구속영장 발부되는 과정에서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네. 밝혀졌거든요. 이 상당한 자료가 아직은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네. 수사팀이 이것에 대한 확신 없이 네. 구속영장 청구를 할 리 만무하고요. 네. 또 이거에 대한 확신 없이 이렇게 상당한 자료라고 명기할 수 없으므로 한동훈 검사에 대한 상당한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재 활동가한테 좀 이야기를 물어봐야 할게요. 이게 저희가 여기서 자세하게 소개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실은 주말에 KBS에서 검언유착 정황을 드러내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가 이제 이동재 씨 변호 측과 공방이 좀 오고 가면서 KBS가 과장해서 보도했다 이 부분을 좀 일부 사과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야기를 보면은 이동재 씨의 변호인 측이 자신들도 그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일부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동재 기자가 진짜 너무 억울하다. 나 문제가 없다.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나온 것 중에 너무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웠다. 이렇게 정말 본인이 억울하다면 그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공개해서 보여주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더 이득인 거 아닌가요? 그쵸. 네, 지금 아마 앞에서 저희 옷이 달랐을 텐데 지금 급하게 화요일 오후 1시에 추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그렇게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녹취록을 공개했어요. 네. 그 이동재 씨의 변호사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저희가 또 이제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으니 어떤 내용일까 정말 검언 유착이 없었다고 본인들이 뭐 시민들에게 확신을 시켜줄 만큼의 내용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그렇지 않죠. 여전히 검언 유착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정황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공모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전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공모했다라고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건 처장님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동재 측에서는 어제 MBC 보도죠. MBC 보도에서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 백승우 기자 2월 13일 3자 회동 당시 한동훈 검사가 그건 해볼만 하지. 그런 거 하다가 한번 걸리면 되지. 이런 걸로 봐서 이 검언유착의 정황이 드러났고 그것이 이번에 이동재 기자 구속의 주요한 사유가 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MBC 보도는 왜곡됐다. 심지어 오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동재 기자 측에서 오늘 오전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MBC 녹취록 관련 보도는 왜곡 편향되었으며 녹취록 부분 공개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 녹취록을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2월 13일 대화가 15분 분량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15분 분량의 전체 녹취록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한 7쪽 정도의 A4 7쪽 정도의 녹취록이 나왔는데요. 김나래 활동가가 얘기를 했다시피 그건 해볼 만하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가 이동재 기자 측에서는 이게 검언유착 이게 사전에 공모한 게 아니다. 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 그건 해볼 만하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는 이동재 기자가 편지도 보냈고 그다음에 가족을 찾고 있고 백승우 기자와 함께 취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다음에 유시민 이사장 관련한 부분 계속 언급을 하는 과정 중에
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네.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라고 하니까 그건 해볼만 하지. 네. 예, 그리고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네.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동재,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은 어차피 쟤네들이 다 버릴 것이고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그 다음에 이동재 기자, 14년, 15년이면 너 출소하면 8순이다. 후배 기자, 가족부터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정황에서 나온 건데 이건 충분히 검언유착의 공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이동재 기자 측에서 계속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수사 과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 판단. 신미 사무처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분들도 본인들이 녹취록 공개를 할 때 볼드 굵게 표시를 해놓고 그건 해볼만하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표시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뭐 분명 해석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뭐 이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봤을 때 이전에도 검언유착 을 의심해볼 만한 대화 내용이 있다라고 신미 사무처장님이 찾아뒀거든요.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이 녹취록 전체라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에 신라장 관련 내용은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라쟁 관련한 내용에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있나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그건 해볼 만하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거 아주 중요한 공무의 정황이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 이 신라쟁 관련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동재 기자가 2번에 걸쳐서 사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그래서 회사에 올려봤어요. 그러니까 회사라면 채널 A를 얘기하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올려봤다는 거는 이 신라쟁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라고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법무부 견제하려고 법무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면서 약간 네가 그거 쟤네 플레이에 네가 바보같이 질 수 있다 이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한동훈 검사장 쟤네 플레이 못해 이러면서 신라쟁 관련 이야기가 계속 네, 이어지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또다시 언급이 됩니다. 네. 이동재 기자가 사실 저희가 요즘 이게 후배 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 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지금 그때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얘기는 신라젠 관련한 사항을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가 이날 당일 2월 13일 갑자기 나눈 대화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네, 그렇죠. 구체적 정황입니다. 신라젠 관련해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기자가 이미 어떤 이야기들을 사전에 나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그건 해볼 만하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렇게 이동재 기자가 협박으로 이철 전 대표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고 또 그러한 취재를 했던 과정이 그 이전부터 사전에 의논이 돼서 협의가 돼서 됐다라면 이거는 수사 과정에서 더 밝혀져야 될 내용입니다. 네. 예, 충분히 그 사전에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가 무엇을 의논하고 얘기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은 저희가 어제 주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라고 본인들이 밝히거든요. 오늘 낸 내용에서는 2020년 7월 21일 MBC 보도 관련 녹취록 전문 공개 이게 제목인데 내용을 보면은 MBC 녹취록 관련 보도는 왜곡 편향돼 있으며 녹취록 부분 공개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 녹취록을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합니다라고 본인들이 밝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인들이 일부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녹취록 내용에는 들어있던 게 오늘 나온 전문에는 또 사라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보면 이제 자세하게 짚어주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보면은 과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한 게 맞느냐 약간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게 편집이 들어갔을 수 있겠다라는 의심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네. 요 지금 저희 미리 오늘 전에 공개했던 녹취록 일부
내용이 오늘 그 녹취록 전문이라고 공개한 것에서 빠져있는 부분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네,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기자도 생각하는 게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적이 될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번 녹취록 전문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내용부터 이번 녹취록 전문에 빠져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동훈 검사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에게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 조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동재 기자가 옛날에 VIK 영상을 보니까 땡땡땡에 땡땡땡에 땡땡 쪽 그 아저씨랑 몇 분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인물들의 이름을 이제 비실명 처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가겠나 싶겠지만 아무튼 유시민은 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부터 이 밑에 내용부터 다시 이번 녹취록 전문에 공개가 되는데요. 네.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가 이렇게 지금 대화한 게 어제 공개된 일부 녹취록에는 네,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공개된 전문 녹취록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실수로 유대문만 빠진 건지 네. 아니면 이 오늘 공개된 전문이라고 하는 녹취록 전체 전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일부분 고의적으로 편집된 건지 이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은 어제 방송을 찍고 저는 지금 편집을 빨리 해야 되는 와중에 녹취록 전문을 이렇게 공개해서 물론 녹취록 전문 공개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굉장히 필요했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오늘 추가적으로 그 전문 내용 확인하고 방송을 또 찍고 있는 것이지만요. 총정리를 하자면 공모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번 전문을 봤을 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이거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고요. 그리고 2월 13일 대화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 이건 새로 확인해 볼 수 있었고, 세 번째로 이 녹취록이 과연 전문일 것인가에 대한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덧붙여 전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석의 차이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건 해볼 만하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 부분이 솔직히 공모라고 아니 그거 해볼 만하다라는 게 지금 이렇게 협박성 취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법을 잘 아는 검사가 그거를 해볼 만하지라고 하고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게 단순히 취재에 대한 그냥 이게 응대성 멘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없죠. 생각하고요. 네. 실제 이게 불법성이 있는 거 알면 검사가 그런 취재하면 안 되지.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취재하면 문제 생겨. 이렇게 해주는 게 현직 검사, 특히 고위급 검사, 검사장급 검사가 해줄 얘기지. 그렇습니다. 이거를 해볼 만하지. 그러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거는 과연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이거는 그리고 이번에 지금 계속 이동재 기자 측에서 이거 가지고 공모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도 이동재 기자 측에서 수사 과정에서 적극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불어서 한동훈 전 검사장의 휴대폰도 반드시 비밀번호 풀어가지고 확인해야 되고요. 지금 이거 하나만 가지고 2월 13일 녹취록 전문 공개한 거 물론 잘한 거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저희가 검은 유착 없었다라고 말하기엔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검언 유착 의혹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공모한 정황 더 지금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검사님. 네,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본 방송으로 어제 찍은 방송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 지금 채널A의 검은유착 사건의 어떤 수사 과정 이런 거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동재 씨에 대한 구속이 이뤄진 건 참 다행이에요. 어쨌거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인물인데 그분을 구속했다라는 거는 이제 어쨌거나 좀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잘 된 일이라고 보이지만 한동훈 그 전 검사장에게는 수사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검언유착에 숨겨진 어떤 실마리를 찾으려면 한동훈 씨에 대한 수사가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인데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24일 금요일에 열립니다. 그 전까지 좀 민원련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지금 사실 한동훈 검사가 지금 아직도 현직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전문수사자문단이 중단되면서 부산고검에서 이제 발령이 돼서 지금 연수원 쪽으로 전보 조치가 되긴 했지만 사실 현직이라면 이렇게 중대한 그 피의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소환 조사 이유 없이 거부하고 그 다음에 압수된 증거물에 대해 수사 협조 안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묵과할 수 있는가? 이거는 아마 다른 일반 피의자였으면 바로 강제 수사 들어간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현직 검사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 사실 본인이 현직 검사로서 또 중대한 그동안 사건들 검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수사심의위원회 본인의 수사 형평성 부당하다고 이렇게 내놓은 것도 참 이게 상당히 코미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검찰로서 창피한 일인데요. 엄제 활동가도 이거 계속 팔로우하고 있으니까요. 본인이 봤을 때 24일 금요일까지 좀 민원련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좀 정리한 게 있나요? 네, 일단은 사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네. 사실 어떤 조직 그 구성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의 정권을 쥐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그럴 리가 없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뭐 불기소 내지는 뭐 이재용 사건처럼 수사 중단 이런 게 혹시나 나올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사실 안 나올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왜냐면 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사실 수사가 계속되는 게 맞는데 네.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어떤 꼼수를 부린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나 저희가 계속 감시하면서 뭔가 대응을 준비해야 될지도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그쵸, 지금 손을 뗀 상태 아닐까요? 근데도 그렇게 네, 영향력 미칠 만한 사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자체에서 이제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안심할 수 없다. 그쵸. 안심할 수 왜냐면 없다. 사실 전문수사 자문단도 사실 예상치 못한 약간 그런 돌발 변수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걸 할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그 김여정을 수사하겠다고 막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좀 약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약간 뭐랄까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계속해서 24일까지 혹시라도 또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계속해서 감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엄제이 활동가가 전해주었는데요. 실은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이 21일 화요일에 나갑니다. 21일 화요일에 나가는데요. 24일 금요일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이후에 다시 한번 빠르게 또 저희가 다뤄드려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떡해요? 24일 결과 나오고 나서 플랜 B, C 뭐 정해진 거 있나요? 아니 저희는 플랜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원칙대로 네. 저희는 정도를 걸을 뿐이고요. 저희가 뭐 플랜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네. 그렇죠. 저희는 이게 진상 규명이 돼서요. 정말 검언유착이 있는지 없는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게 낱낱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돼서 네. 다시는 이런 이 검언유착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엄제 활동가도 뭐 한마디 덧붙여 주신다면요. 원래 이거 쓸 때, 본인이 이제 엄제 활동가는 과연 이번 사건을 봤을 때 검언유착이 이번 한 번뿐이었겠느냐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네네.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작년 조국 사태 때 이제 검찰발 단독 보도를 분석한 적이 있어요. 네, 이걸 맞습니다. 보면은 이제 방송사별 이제 조국 관련 단독 보도 중에 이제 출처가 검찰인 경우를 봤는데 이게 채널A가 20건이었고 TV조선이 7건, SBS가 6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채널A가 압도적으로 검찰발 단독 보도를 많이 썼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제 뭐 또 다른 유착이 이전부터 이제 검찰과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심이 든다. 뭐 이 정도의 이야기. 강하게 의심이 들었었다. 네, 저는 지금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네. 지금은 이동재 기자 구속되면서 한동훈 검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관심이 다들 몰려 있는데요. 사실 이동재 기자가 구속되고 오늘 또 첫 조사 오늘부터 네, 시작됐다고 네, 맞습니다. 나오는데요. 사실은 채널 A에서 이게 이동재 기자 혼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요. 이거는 사측의 조직적 개입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초기부터 주장해 왔고요. 윗선의 개입 사실 저희가 추가 고발을 한 것도 사회부 부장, 차장, 그 다음에 또 후배 기자 네. 처음부터 같이 취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부장선까지 보고했다라는 게 본인들의 자체 조사에서 네. 예, 이거는 검찰 수사도 아닙니다. 본인 채널 A 자체 진상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부장, 차장까지도 없었다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 윗선에 대한 개입 분명히 있다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동재 기자를 수사하면서 검찰이 또 밝혀야 될 또 핵심적인 이 의혹은 채널 A 내부의 조직적 개입입니다. 네. 그것이 꼭 밝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연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적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네, 추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그러면 관련해서 댓글 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66회 이것도 수사심의위원회 이야기인데 이때는 삼성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언론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부터 읽어드리면요. 투어웨브 박미정님이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 하는 이유를 언론들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 현실. 대체 광고료가 얼마나 할까요? 어마어마하니 저럴 텐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슬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때 보면은 저희가 이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씨한테 불구속 기소를 권고했던 내용을 얘기해줬지만 그 전의 기사들도 저희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삼성 엑스파일 시절부터 해가지고 매번 삼성의 위기설, 삼성 역할론 내면서 계속 삼성 편들어주는 언론의 문제를 볼 수 있었죠. 네, 진짜 뿌리 깊은 고문유착입니다. 네. 대표적인. 그러니까 삼성 편들기 또 삼성이 수사를 받거나 또는 네. 구속이기에 있을 때마다 언론들이 정말 삼성 구하기에 아주 네. 전면적으로 나섰던 게 오래된 관행이자 정말 나쁜 관행인데요. 네.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죠. 네, 팟빵 댓글 좀 한번 읽어주실까요? 성수혜님 팟빵 있는지 몰랐어요. 아, 팟빵에 우리 미래달국 있는지 몰랐다. 이 네,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구독 꾹 하고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트위터 폭발님께서 박 시장 사망 확인 전에 오보한 곳 방심위에 징계 신고해야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하긴 네, 저희 이거 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박원순 시장 사망 관련 보고서, 모니터 보고서도 냈고요. 저희가 성명도 냈는데, 지금 오보 낸 거, 그 다음에, 이게 자살보도 윤리, 강령이나 권고, 네. 기준에 다 어긋난 보도한 것, 또 2차 가해, 이런 보도들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희가 심의 접수해서요. 요거에 대해서 정확히 심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화가 다비다님도 이제 민원련 고마워요. 조중동 없어져도 민원련은 계속돼야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요. 언론이 계속 있는 한 언론 권력은 계속 감시를 해야겠죠. 또 이어서 867회 분노와 갈등만 남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원보도 이건 제가 임동준 활동가와 함께 네.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어떤 본질을 꿰뚫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저 을과 을의 전쟁이다라든지 분노 재생산에 그쳤던 보도 문제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요거는 엄재 활동가가 좀 댓글 읽어드릴까요? 네, YOTV님께서 오늘 댓글이 안 달리네요. 늦은 시간에 듣고 있네시라고 댓글 남겨요. 오늘도 선곡 센스 굿. 네, 그렇습니다. 임동준 활동가의 뉴스 플레이리스트 항상 음악을 골라서 이제 같이 이 보도에 어떤 음악이 어울리나 얘기해주고 있는데 제가 코너로 밀어보려고 합니다. 네. 또 처장님도 더 댓글 읽어주세요. 네. 리나라님입니다. 이런 영상을 많이 봐야 하는데 조회수가 아쉽네요. 조회수가 저희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아직은. 네. 특히 이번에 많이 화났을 20, 30대가 보고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저도 20대니까, 네. 갑자기 나이 TMI. 네, 친구들한테 이 영상 꼭 보라고 같이 이제 공유를 해줬고요. 제 주변 20대 분들부터 해서 많은 좀 젊은 시청자분들도 봐주시면은 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본질을 짚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차은지님, 제가 이건 임동준 활동가한테 이 댓글을 보라며 굉장히 힘을 내보라며 이제 전해줬던 이야기인데, 차은지님이 대표님과 봉 팀장님 없이 본 영상 중에 집중력이 제일 잘 됐어요. 와. 잘 보고 있고 앞으로도 잘 보고 배우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임동준 활동가가 말을 잘했다라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방송이 한 53분짜리 방송이거든요. 그런데도 가장 집중이 잘 됐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 그만큼 임동준 활동가가 잘 전달해 주었다는 것이겠지요. 네, 처음에 이 보고서 임동준 활동가가 썼을 때 13쪽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를 압축을 해서 겨우 11쪽 했습니다. 얼마나 분석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거의 그러니까요. 외우다시피 했을 겁니다. 네, 댓글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저희 내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